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구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이제 누워서 썰을 하나 풀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오늘 풀어드릴 썰은 글쎄요, 제가 냇가에서 이제 메기 잡았던 썰을 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슴벌레 잡았던 썰을 풀 것인지 지금 어떤 걸 먼저 할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하면은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나씩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물고기 잡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예. 뭐 산으로 많이 다녔고 산에는 이제 등산 다른 거 냇가로 이제 강으로 이렇게 저수지로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낚시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 아버지께서 뭐 제 거의 한 90cm가 넘는 잉어를 잡아오신 적이 있고 어릴 적에 그 사진 찍었어요. 예. 저보다는 좀 작았는데 제 동생보다는 키가 컸어요. 그 잉어가. 그랬던 잉어 사진도 있고요. 이제 제가 또 좌대 낚시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예당 저수지에 갔더니만 수상 좌대라고 해서 이제 저수지 한가운데 이런데 텐트를 쳐놨어요. 둥둥 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좌대 낚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은 무서워요. 저수지 한가운데 그런데 붕 떠 있고 텐트가 쳐져 있고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즘은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뭐 에어컨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요. 뭐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텐트처럼 하나 쳐놨고 밖에서 낚시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판자처럼 이렇게 쫙 둥둥 예, 기둥을 박아놓고 물에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삼촌들하고 냇가에서 이제 투망, 뭐 요즘은 불법인데 많이 투망으로 쳐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죽도 써먹고 그랬습니다. 피라미 잡아서 이제 피라미들 그 배 따서 이제 튀김가루 묻혀서 튀겨 먹기도 많이 하고요. 어죽 써먹기도 많이 했어요. 어죽 진짜 죽여요. 아, 어죽은 정말 최고의. 예.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걸로 얘기하자면은 낚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낚시가 있고 릴낚시가 있고요. 아버지와 잉어 낚시 갈 때는 릴낚시라고 있어요. 던지는 거. 한 10대를 치는데 감자를 달기도 했었고 짜게라고 해서 깻묵 덩어리가 있어요. 딱딱한 깻묵 덩어리를 달기도 했었죠. 예. 그다음 대낚시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찌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섬세한 찌 맞춤이라는 것이 있고 밤엔 또 하이라이트, 케미컬 라이트 이렇게 달아서 또 하기도 합니다. 낚싯대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연질, 경질, 뭐 칸수도 다르고 떡밥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분이라고 해서 이제 물고기 가루, 어분 쥐포 냄새 나는 그런 게 있고 일반 떡밥이 있고 깻묵 가루도 있고 요즘에는 글루텐이라고 또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낚시를 많이 안 가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낚시했던 거는 예당저수지에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전국에서 다. 그 당시에는 가두리 양어장이라고 저수지나 댐에 큰 호수 같은 곳에 이제 한가운데 가면 둥둥 커다랗게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들을 이렇게 사육을 했어요. 키워서 나중에 파는데 저도 어릴 적에 이제 배 타고서 아버지 친구들 배를 타고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들어가서 가봤습니다. 가두리 양어장. 그 안에 보면은 엄청난 크기의 그 비단잉어라든가 향어, 그다음 금붕어 같은 걸 많이 키워요. 사료도 주면은 막 그냥 오글대입니다. 그냥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근데 이제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때문에 이제 다 금지가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한가운데서 이렇게 가두리 양식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예당저수지에만 하더라도 예당저수지가 이제 저 국내에서 가장 큰 저수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국 남한에서 어릴 적에 많이 갔죠. 거기서 좌대 낚시도 많이 했고요. 수상좌대도 많이 타고. 근데 이제 예당저수지 가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방학할 때쯤 여름방학 할 때쯤 7월 초에서 뭐 7월 중순 사이에 태풍이 붑니다. 태풍. 장마도 오고 태풍도 불고 막 그래요. 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두리 양어장에 있는 양어장 이게 다 터져버려요. 그 그물이. 절반 이상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커다란 잉어, 그 비단잉어, 금붕어, 향어 같은 것들이 이제 먹이를 찾아서 오다 보니까 바로 그 낚시터, 낚시하는 그 물가로 나옵니다. 막 떼지어 다녀요. 막 그냥 물가에 비단잉어들, 금붕어들이 막 수십 마리씩 떼지어 다닙니다. 막 뜰채로 뜨려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낚싯대를 굉장히 짧은 낚싯대 뭐 한 칸 반에서 두 칸대 이내, 바늘도 하나만 딱 쓰고요. 어분으로, 어분 사료가 주로 어분 성분이기 때문에 어분으로 이제 막 낚시를 하면은 그 낚시할 때 엄청 많이 잡았어요. 금붕어라든가 뭐 비단잉어 같은 거 새끼들, 향어 같은 것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엄청 그게 막 잘 잡혀요. 그 터져가지고 한 이틀 지나면 물고기들이 다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막 잡았다면 막 꽉 찹니다. 저희 그 저기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또 있냐면은 그 양어장 주인들이 배 타고 슬슬 다시 나와서 저희 물고기인데 좀 주시면 안 되겠느냐. 뭐 키우시려면은 관상용으로 한두 마리 몇 마리 가져가시고 향어 같은 것도 한 마리 정도 가서 회 떠 드시고 나머지는 좀 저희한테 다시 주시면 안 되겠느냐 돌아다닙니다. 계속. 저희도 너무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그죠? 그 자기들이 키우는 가두리 양어장이 다 터져가지고 저희가 낚시로 싹 다 긁어 잡은 거거든요. 그 가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돌려드리죠. 웬만하면은. 예. 향어 같은 거 먹지도 않는 거 다 돌려드리고 비단잉어나 금붕어 집에 이제 어항이 있으면 수족관에서 키우는데 그것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랬던 추억이 있고요. 제가 또 이제 저희 저수지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역시 비가 올 때입니다. 메기 잡는 방법. 비가 오면 저수지는 항상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요. 저수지 상류는 보통 계곡에서 이어지는 냇가리죠. 냇가. 뭐 물 좋을 때는 가서 수영도 하고 노는 냇가리 있고요. 이 냇가에서 이제 드디어 저수지로 이어집니다. 커다란 넓은 저수지로. 비가 오면은 막 물이 콸콸 쏟아져요. 콸콸콸콸. 그러면 이 물고기들은 이 본능상 물이 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본능상 물이 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수지 상류로 올라가고 거의 그 냇가 근처까지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물은 다 흙탕물이죠.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건 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 저수지와 그 계곡이 만나는, 냇가와 저수지가 만나는 부분을 합수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합수머리 뭐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죠? 그 양쪽에다가 사실 저희가 그 양파 망탱이 알죠? 빨간색으로 된 그물 양파 망탱이라든가 이런 것들, 양파 담는 그런 고기 망태기에다가 뭐 지렁이들을 한 300마리를 집어넣어요. 예. 지렁이들을 한 300마리가량 집어넣고요. 좀 가라앉기 좋게 돌멩이도 몇 개 넣어놓고요. 어떤 때는 된장을 좀 풀어넣기도 합니다. 또 근데 뭐 지렁이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똘똘똘똘 묶어가지고선요. 그 저수지 양 사이드 그 냇가가 있으면 양쪽이 있잖아요.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그 냇가에서 저수지로 바로 나오는 부근에다가 저녁에 가서 그걸 다 담궈 놓습니다. 양쪽에다가. 그러면 일단은 비가 그치고 났을 때 담궈 놓으면요. 이 메기라든가 빠가사리, 쏘가리는 없고 빠가사리에 동자개라고 하죠. 또는 뭐 구글이라고 해서 이제 또 동사리 같은 것들, 이런 가물치 같은 것도 종종 와요. 예, 육식성 어종들이 양파망택에다 지렁이 한 2, 300마리씩 넣어놓고 그걸 한 몇 개를 한 두세 개를 갖다 던져 놓으니까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 그 육식 어종들이 또 야행성이라서 그냥 막 그 근처에 우글우글 대요. 그럼 아침에 이제 뭐 불법인데요. 투망을 들고 아침 일찍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보면 그거 걷어가지고 가고 막 또 뭐라고 하니까 가서 일찌감치 그걸 걷어내요. 이제 양파망탱이. 그럼 지렁이들이 막 다 흐물흐물 녹아있죠. 밤새 그 물속에 있었으니까 다 죽어서 녹아있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막 붕어도 많이 오고 막 어쨌든 막 육식어종이 우글대는데 투망을 쫙 칩니다. 저는 잘 못 쳐요. 투망을. 어렸었고 그 당시엔 삼촌들이 투망 잘 쳐요. 그냥 동그랗게 쫙 가면은 이제 그걸 걷어 올리면은 그 자리에 이제 막 메기 새끼, 빠가사리들, 예? 가물치 새끼들, 뭐 붕어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마대자루 포대에다가 담아가지고서 이제 똘똘똘 묶어가지고 오는 거죠. 예. 뭐 그랬던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낚시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요즘엔 낚시를 제가 안 갔는데
나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낚시인으로서 낚시를 하고자 하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뭐 댐, 소양호라든가 충주호 같은 데 가서 잉어 낚시 한번 해보고 싶고요. 낚싯대 한 릴대만 한 20대 이상 펴놓고 감자하고 이제 통짜게 깻묵 그 덩어리로다가 한 릴 낚시 한 2, 30대 쳐놓고 한 장박 7박 8일 정도 일주일가량 그렇게 잉어 낚시에서 한 1m가 넘어가는 잉어 한번 잡는 게 첫 번째 이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붕어 낚시. 붕어 우리 월척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월척. 한 척이 30.3cm예요. 우리 토종붕어 30.3cm가 넘으면 월척이라고 합니다. 월척 낚시인데 뭐 붕어가 큰 거는 40cm 이상 50cm까지도 나옵니다. 예. 조용한 소류지에 가서 낚싯대 들고 월척 낚시 한번 붕어 낚시 주로 한밤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한 밤에 조그마한 소류지 같은 데 가서 이제 붕어 낚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최근에 또 신기한 거 알아낸 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산속 계곡에 가서 장어 낚시하는 걸 봤어요. 한강이나 댐에서 장어 낚시하는 건 많이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산속에도요 참게라든가 장어가 살아요. 커요. 예,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기수 부근이라서 기수역, 바닷물과 이제 민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지역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도 그렇고요. 섬진강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쭉쭉 강을 타고서 이게 장어들이 올라가요. 계속 상류로. 그러다 보면 어느 계곡까지 갑니다. 이렇게 막 냇가나 계곡까지. 돌틈에 장어가 살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미끼를 쑤셔 넣어서 이렇게 장어를 잡아내는 그런 낚시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그 플라이 낚시, 송어 잡는 플라이 낚시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플라이 낚시라고 해서 또 가짜 미끼 플라이 파리 같은 걸 달아서 이제 그 계곡에서 큰 송어라든가 이런 걸 낚는 낚시가 있어요. 그런 낚시 또 한번 해보고 싶고, 여유가 돼야 하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늙어서 언젠간 한번 해보겠죠. 잉어 낚시 가서 제가 1m가 넘는 잉어를 잡으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밤 보내십시오.